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도 운전기능사 필기 8강 유압장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압의 가장 기본적인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있는 액체의 한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이 밀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그 세기에는 변함없이 이 세기가 F1이라면 이와 똑같이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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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이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세기에는 변함없이 같은 크기로 액체의 각 부분에 전달된다는 법칙.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힘과 똑같은 힘이 여기서 면적의 증대된 만큼 힘이 증대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힘은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작동한다는 거. 그래서 첫째, 동시에 같은 크기. 두 번째, 직각으로.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요. 단면적 A1, 여기서 단면적 A1에서 피스톤 F1에 힘을 가하면은 A1에 가해진 압력 P1이 유체를 통해서 이 유체죠 이게 유체를 통해서 같은 압력으로 P2로 단면적 A2인 피스톤 F2의 힘이 그대로 전달된다. 이쪽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1 하나가 주어졌지만 이쪽에서 면적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면적의 각부에 그러므로 힘이 이렇게 증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힘은 단면적을 넓히면은 큰 힘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파스칼의 원리의 아주 기본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1. 유체의 압력이 돌출 부분이 더 세게 유체의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그렇죠? 바로 답으로 가죠. 유체의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네, 유체의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2번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중에서 틀린 것은 유체의 압력은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작용한다. 맞죠? 밀폐된 용기 속의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각부에 똑같은 세기로. 맞습니다. 유압기등은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맞습니다. 정지에 있는 유체에 힘을 가하면 단면적이 넓은 곳은 느린 속도 아니면 똑같은 속도로 동시에 같은 속도로 느리게도 아니고요. 거의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다음은 유압의 흐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기름 탱크입니다. 이 기름 탱크에서 흡입 필터를 거쳐서 여기서 전기 모터가 돌게 되죠. 전기 모터가 돌면서 유압 펌프를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압이 이 관로를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압력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압력 게이지를 놓고 이 압력이 몇 바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압력이 그 유압 계통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100바다 그러면 설정 압력을 이와 같이 100바로 놓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안전 밸브 이렇게도 말하고요.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요. 배갑 이상은 새버리게 하자. 밖으로 유출되게 하자. 그래서 그 압력에 관계되는 모든 배관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압력 밸브를 설정하면 이게 안전 밸브고요. 이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밸브가 열리면서 압력을 배출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력이 올라가다가 여기에 보면 방향 제어 밸브가 있어요. 이 방향 제어 밸브에서는 유압을 이쪽 방향을 막아버리고 이쪽 방향을 막고 이쪽으로만 흘러보내면 유압이 가는 계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실린더죠. 실린더가 있으면 이게 지금 복동식이에요. 이쪽에서 밀면 이 실린더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이제 기계장치와 연결되는 액추에이터예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힘의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압이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피스톤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쪽을 막고 이쪽을 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요. 이쪽을 막고 이쪽 가는 밸브를 막고 이쪽을 열어주면 이렇게 작동돼서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실린더가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제어 밸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압력 게이지 그 릴리프 밸브는 예, 이 전체 관로를 다 백압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설치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분기점에서 이쪽 들어가는 이 분기점의 압력만 예를 들면 60바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릴리프 밸브 60바를 설정해 주면 돼요. 예. 그러면 이 릴리프 밸브 60바는 여기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작동하게 하려면 이 분기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렇죠? 예. 이 방향제 밸브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를 관장하는 릴리프 밸브가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폐유에 의해 주변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일을 쓰기 때문에요. 작동류는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날이 더우면 묽어지겠죠. 날이 추우면 좀 응고될 거고요. 속도와 제어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전기,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작동류에 공기가 유입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이 공기가 유입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작동류는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제어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4번입니다. 유압기기에 대한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에너지 손실이 크다. 유압기기만큼 에너지 손실이 잘 저장돼서 손실이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오히려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로 기기의 속도가 변한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이죠. 회로의 구성이 어렵고 누설이 염려가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고압으로 인한 위험성과 이물질에 민감하다. 예, 맞습니다. 틀린 건요. 에너지 손실은 적어요. 유압기계.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자, 에너지는 유압은 에너지의 저장성이 있어요. 어떻게 저장을 하나요? 그렇죠. 체크밸브 같은 것으로 역류를 흐르지 않게 해서 저장하는 거죠. 저장성이 있어서 에너지 손실이 적은 것이 유압기기의 장점입니다. 에너지 손실이 크다 그러면 틀린 거죠. 5번입니다. 유압기기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밸브로 만든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정 압력을 설정해주고 그 이상이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밸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전 밸브 또는 그렇죠. 릴리프 밸브죠. 자, 유압기기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입력에 대한 출력의 응답이 빠르다. 거의 동시성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시동, 정지, 역전, 변속, 가속 등의 제어가 간단하다. 맞습니다.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만약에 기계라면 덜컹덜컹하면서 변속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유체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변속이 가능한 겁니다. 즉 압력만 더해주고 덜해주고에 따라서 변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힘과 속도를 자유롭게 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력당 소형 경량으로 큰 힘을 낸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 원격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으로 조작한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작동되는 힘이 이 관로만 길게 해주면 여기서 작동되는 힘과 거의 같은 크기로 동시에 작동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면에서 이게 원격이죠. 이 관로만 넓혀준다면 이런 뜻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신호세의 응답이 빠르다. 고속 수동성이 높다. 맞고요. 정기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뭐 스로틀 밸브라든가 이런 경우요. 속도나 방향 제어가 가능합니다. 수동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최대 출력이 조작이 용이하고 그렇죠.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해요. 아까 봤듯이 실린더를 이쪽에서 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밀면 실린더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돌고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하다. 각종 제어 밸브에 의한 압력, 유량, 방향 등의 방향 제어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과부하에 대한 안전장치가 간단하고 정확하다. 뭘로요? 릴리프 밸브로. 진동이 적고 작동이 원활하다. 유체이기 때문입니다.
동력이 원활하고 동력 전달이 원활하고 저속에서 큰 회전력의 기동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도 있죠. 제일 단점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유체이기 때문에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오일이. 그 다음에 이 오일 속으로 유압류 속으로 공기가 혼입되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오일이 누설될 염려가 있고 오일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고요. 배관 작업이 복잡한 게 단점입니다. 이 폐유가 흐르게 되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고장이 나면 원인 발견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다 단점입니다. 고압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위험성과 이물질에 민감하다. 이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유압모터의 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작동류가 누출되면 작업 성능에 지장이 있다. 왜요? 작동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 작동류의 점도 변화에 의해서 유압모터의 사용에 제약이 있다. 점도 변화에 따라서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랬죠. 릴리프 밸브를 부착해서 속도나 방향 제어가 곤란하다? 릴리프 밸브가 속도나 방향 제어와 관계 있나요? 없죠. 릴리프 밸브는 일정압 이상을 받으면 그렇죠. 배관이나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을 토출해 버리는 거예요. 안전 밸브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고요. 작동류에 먼지나 공기가 침입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지나 공기가 들어가면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 유압 회로에서 압력이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되면은 밸브가 열려서 남은 유체, 잉여 유체를 흘려버려서 회로 내의 압력을 설정치로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 이게 릴리프 밸브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안전 밸브라고 불리기도 한다. 릴리프 밸브는 유압 모터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장점에 해당돼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동류 속에, 유압류 속에 용해 공기라는 것은 공기가 뭡니까? 작동류 속에 지금 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기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 공동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압 관로입니다. 그럼 유체가 지금 여기서 작동류가 흐르는데 이 작동류 속에 이렇게 막 공기방울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피스톤이 압력을 밀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작동류에 로드가 나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밀 때 작동류가 바로 작용해서 여기서 힘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공기방울 터뜨리느라고 그렇죠? 많은 힘을 쓸 거예요. 이렇게 된 이 공기방울들이 꼭 뭐하고 같습니까? 이게 이 비일공자의 동굴이란 동굴자예요. 이게 빈 동굴 같은 것이 이렇게 막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 때요. 이걸 캐비테이션 현상 또는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걸 밀 때 이 공기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음을 내고 과격한 음을 내고 탁탁 하는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면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공동현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작동류, 유압류 속에 이런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유압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유압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즉 단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자, 속도제어가 용이하다. 이건 장점이죠. 힘의 연속적 제어가 용이하다. 장점입니다. 윤활성, 내마모성, 방청성이 좋다. 이것도 장점이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많이 받죠. 근데 이건 장점이 아니라 이건 단점이죠. 윤활성, 내마모성, 방청성이 좋다. 예, 유압이 오일이란 말이죠. 오일이니까 그렇죠. 부드럽죠. 윤활성이죠. 그 다음에 내마모성, 잘 마모가 안 돼요. 그리고 방청성, 독이 안 슬게 해요. 이런 것이 장점이에요. 힘의 연속적 제어가 유체이기 때문에 연속적 제어가 부드럽죠. 제어하기가.
그다음에 속도 제어가 용이합니다. 장점이에요.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유압 모터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자, 유압 모터를 선택합니다. 예, 동력 살펴봐야겠죠. 효율도 살펴보고 부하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도 봐야 돼요. 근데 전도는요. 유압 모터가 아니라 유압유, 오일. 그렇죠. 유압유를 선택할 때 끈적끈적한 전도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 기계에 맞는 유압유의 전도인가 이걸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모터가 아니라 유압유에 대한 예, 살핌입니다. 전도는 유압유, 오일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유압 시스템에서 유압의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유압은 어떤 것을 제어합니까? 이 세 개를 제어합니다. 유원 제어라는 것은 없어요. 예. 유압은 첫째로 유량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어하고 압력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유량 제어, 방향 제어, 압력 제어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압 장치는 유체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 에너지로 바꾸죠. 그리고 여기에서 유량 제어, 유량제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릴리프 밸브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그 이상 되면 뭐 빼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방향제요. 아까 스로틀 밸브 봤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막으면 이쪽만 작동을 해서 이렇게 밀면 실린더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 막고 이쪽으로 보내면 실린더가 이쪽으로 방향. 이렇게 해서 방향 제어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제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피스톤의 지름이 20mm인 유압 실린더에서 유압이 60kg per 제곱평방으로 작용할 때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먼저 제곱평방당 60kg를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피스톤의 면적 구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원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있죠. 반지름을 R이라고 지름을 E라고 하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이것이 이 면적이죠. 예. 근데 이것을 지름으로 하면 이것을 그죠. 파이 E 제곱하고 4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R 제곱으로 해서 하든지 D로 하든지 그래서 여기를 쉽게 지름이 20mm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뭐예요? 파이의 10의 제곱 그럼 뭐예요? 100파이죠. 면적이요. 그런데 이게 밀리미터란 말이에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제곱평방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쪽이 10분의 1, 이쪽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1이니까 결국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100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100파이를 100으로 나눠주면 파이가 되는 거죠. 3.14 결국 뭐예요? 이 면적은 3.14 제곱평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제곱평방당 60kg니까 3.14에는 얼마의 힘이 작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3.14 곱하기 60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시험 볼 때 그게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얼마가 되나요?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 그 단면적, 그렇죠. 실린더에 그 발생하는 유압이 발생하는 이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0mm라 그러면은 반지름은 10mm구나. 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10의 제곱이구나. 그러면 100파이구나. 그런데 이거는 밀리미터니까 제곱센치로 환산해 주려면 100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파이 3.114 제곱평방이구나. 제곱평방당 60kg이 힘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3.14로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얼마쯤 되겠나? 6, 38, 뭐 188.4 그 정도 나오나요?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식을 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쯤 꼭 풀어보십시오. 한 번만 풀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피스톤 지름이 15mm인 유압 실린더에서 유압이 70kg per 제곱평방. 작용할 때 실린더 발생하는 힘은 이것도 똑같죠.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계산이 이제 자, 이게 지름이 15mm인 거예요. 지름이 15mm.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하려면 7.5의 제곱 뭐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하면 예, 파이 2제곱을 4로 나누는 이 공식으로 들어간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파이에 15의 제곱을 4로 나누는 거예요. 15의 제곱이 얼마인지를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4로 나누면 몇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것을 뭐 이것이 예를 들면 2파이가 나왔다 그러면 제곱평 1제곱평방당 예, 2제곱평방이 나왔다 그러면 제곱평방당 70이니까 2를 곱해줘 버리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15의 제곱이 얼마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산기를 해보면. 그래서 파이 이 제곱을 4로 나눈 거. 그래서 파이 곱하기 15의 제곱을 4로 나눈 거. 이것이 밀리미터 제곱평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100으로 또 나누면, 그렇죠? 100으로 나누면 제곱센티미터당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70kg으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파이 d 제곱을 4로 나눠서 또 100으로 나누면, 그렇죠? 2.268 제곱평방이 나왔네요. 그러면 제곱평방당 60이니까 이건 어때? 2.268 곱하기 60.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네, 2.268 60. 그러면 136.08. 약, 그러니까 136.1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여러분 수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